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정상회담 관련해서 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있는데 네. 뭐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자세한 얘기를 뭐 이어가겠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수 쪽은 굉장히 칭찬 일색이에요. 그런데 진보 언론에서는 네.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굉장히 또 비판의 논조가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서 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과거사 그렇죠. 관련해서 나 욕먹을 줄 알았다. 네. 하지만 내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나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네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이 양보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이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한국이 양보한 것은 사죄, 반성.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다 해왔잖아요. 네. 이시바도 8월 15일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라는 이야기를 했고 17년 만에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8.15 견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제한적인 한일 관계로 간다. 네. 과거 이야기 다 했고 네. 또 요미우리신문하고의 대면 인터뷰에서도 과거의 희생자분들에 대한 신경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라든가 다 과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이시바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 성명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살짝은 반영이 되었죠. 예. 네, 살짝.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명백하게 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일단 이것은 제 해석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지금 그 사죄라든가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갈 경우는 이시바 정권이 이어가기가 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위태위태하죠. 지지율이 너무 낮죠. 지지율이 너무 낮고 네. 9월 초에 자민당 국회의원 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과반수가 이시바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시바 정권이 끝납니다. 안 돼. 그러한 사죄라든가 과거의 반성 너무 간도 높게 내릴 경우는 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또 자민당 내에 그 아베파 이거는 극우잖아요. 극우죠. 극우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은 80주년 이시바 탐화 절대 내지 말라. 왜냐하면 70주년 때 아베 전 총리가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을 뒤집을 사람이 이시바이기 때문에 절대 그거 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일본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는 이 자리에서 혹시 이시바가 80주년 담화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혹은 이시바 이재명 선언 같은 것이 내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보금가능 그런 거 내릴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어가지고 경계하고 있었군요. 근데 혹시 내면 극우 혹은 극우 아닌 사람들도 이게 이시바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그 342표가 있어요. 자민당의 국회의원하고 치반 대표들이 합해서 342표를 갖다가 9월 초주에 투표를 합니다. 네. 과반수는 172표가 되는데요. 172표 이상 이시바는 그만둬야 된다. 하면 그럼 끝나. 이게 큰답니다. 그럼 극우가 와. 그러면 바로 크게 문제가 되는 그게 거예요. 문제예요. 극우가 오거나 혹은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 사람이 촌리가 되면요. 그러면 한일 관계는 파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양보해 주고 이시바가 무난하게 2년 정도 임기는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마칠 수 있게 이시바도 그거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극우들은 빨리 이시바 끌어내리고 극우 쪽에 바톤 타치하고 싶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양보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또 2년간 이시바 전공하고 한일 관계를 더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을 것이고 또 공동 선명에 사실은 미국 쪽의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을 대만 유사시에도 그렇습니다. 사용하겠다라는 예.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만 비핵화에 노력하자. 중국 그 이야기를 뺐어요. 이거는 그 일본 쪽에서 생각을 해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 대한 양보를 해준 거죠. 서로 하나씩 주고 받은 거야. 알았지? 하나씩 더 이상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까지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일단 이쪽에서는 이시바 정권이 쭉 유지가 이어지는 돼야지. 것이 한일 관계가 그나마 그렇습니다. 전산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극우의 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천리가 되면요 망합니다. 중국하고 싸우겠대요. 예. 그리고 중국 편에 서는 나라하고도 이거는 대립하겠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계속 아휴. 참배하겠다. 그리고 1993년에 거기 고노 탐화 아시죠? 위안부 문제 간제성을 인정한 고노 탐화도 완벽하게 무효화시키겠다고. 아유. 그런 사람이 천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장납니다. 예.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렸다라는 게 신의 한 그렇습니다. 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그래서 것이고 나오잖아. 얘기한 예. 것처럼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1시 15분 정도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야 일본하고 니네 같이 해가지고 당연히 중국하고 우리가 세계과시 하는 와중에 동북에서 문제 생기면 일본하고 같이 공동에 대응해야지 일본도 그런 입장으로 나올 거야라고 밀어붙이면 네. 이시바도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우리도 곤란할 수 있거든요. 아유, 매우 거기 심각하죠. 가가지고 갑자기 트럼프가 그 얘기 꺼내면 그래서 이시바한테 뭐라 그랬지 이시바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걸 그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번에 큰 부분을 그러한 지적하시고요. 부분을 아주 깊이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번에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 관세 협상에서도 네. 일본하고 미국 쪽의 관세 협상이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라고 했다가 네.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15%라고 했다가 그러면 문서 만들어 달라 하는데 미국은 문서 만들 생각은 없다. 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노하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전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그게 그러니까 관세 부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그 일본하고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렇지. 것을 여러 가지 그 알아가지고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네. 더 지혜롭게 그 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또 발 넓고 하신데 이번 이거 비판 너무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그 전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에 네.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는 입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낼 수가 왜냐하면 그것들은 있긴 그것의 하지. 입장인데 그렇지. 언론이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그 목소리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안 돼. 또 지금 사실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적어도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국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게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기내에서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두 번 세 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이시바 총리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이렇게 막 허풍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라고 하는 역대 정말 최악의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짓을 그 백악관에서 그 유럽 정상들 앉혀놓은 꼴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상대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좀 실어 드려야죠 지금.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저도 위안부 문제의 연구자이고요. 네. 일본에도 그 위안부 자료집이라든가 일본말로 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제 지원 문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제3자 변제라든가, 아쉽죠. 그리고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가,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하고 이번의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것만 보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합리적이죠. 포괄적으로 볼 때 이번에는 그거 말하면 이시바가 아웃이 되니까 그렇지. 조금 그것은 조금 미루고 이시바 전략적으로. 정권이 또 2년 전도 얻은 다음에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이셔. 아니 예. 우리 교수님은 일생 위안부 문제, 일생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국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분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 언론마저도 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좋은 네. 의미에 지지율 바로 올랐다는 뉴스가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아 이시바. 네. 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바로 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영상 하나만 잠깐 좀 보고 네. 오겠습니다. 뭐 짧게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그와 같은 역사적 방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미국 3국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셔틀 외교가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네, 17년 만에 이번에 이제 공동 발표문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다 볼 수는 없고요. 공동 언론 발표문 중 일부분만 잠깐 좀 볼까요? 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 봐봐. 네. 이거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네.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넣었잖아. 그러니까. 왜 그래? 이게 외교의 언어 아닙니까? 저것도 슬그머니. 예를 들어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통절한 반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시바 나가리 되잖아. 그러면 또 극우가 오니까. 그거 오잖아. 하지만 이 정도로 넣어줬잖아. 슬그머니. 그거는 맞죠? 일본 쪽에서도 거기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것만 보면 그때 일본은 그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한국에. 공식 사과. 그것을 또 문서화시켰어요. 처음으로. 네. 그거 다 일본 쪽에서 보면 알아요. 한국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죄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간 거지.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려를 참 해줬으니까 정말. 이 자가 지금은 이제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니까 이렇게 엄청 진지하셨지만 이시바 총리가 계속 표정이 좋더라고요. 만나고 나서 기자들 나와서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럴 때 일본 분들이 이렇게 이 외교 현장에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데 네. 왜 이렇게 지금 웃지 싶을 정도로 살려준 거잖아요, 사실 이재명 부동이. 그렇습니다. 네. 보온을 하겠죠, 자기도. 네. 아니 뭐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98년 그거 뭐 21세기. 이거 봐봐 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 대고 뭐 통절한 반성을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극우가 오잖아. 그렇죠. 됐죠? 네. 저렇게 하면 네. 이제 일본 내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역대 내각이니까 강경한 입장도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내세운 98년을 내세웠잖아요. 네. 양쪽 다 이렇게 좀 조율을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조율을 어느 정도. 근데 이걸 보면은 확실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짧은 기간 안에 이 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시바 총리 쪽에 네. 이러한 문안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한국적인 문안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거의 100% 수용한 거래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좋습니다. 18년 선언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네.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그럼 98년도. 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자, 98년에 나온 건데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거 이번에 한 거야. 네. 이렇게. 됐지? 그거를 그렇죠. 계승한다라고 아, 표현을 그렇죠. 했으니까. 사실 일본 극우 쪽에서는요 이것을 크게 간주하지 말라라는 그 일본 극우 쪽의 바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시바는 그것은 일단 캔슬을 한 것 같아. 네. 그래 그런 면에서는 사죄라는 말이 없었던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일본 특파원들 가 있고 일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네. 황당하네.